곧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은 2020년 9월 중순으로 애플 전문 계정 아이스 유니버스는 애플이 디스플레이 샘플을 삼성에게 1년 동안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인데요. 지난해 샘플을 테스트한 이후 보다 다양한 기종의 폴더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추측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애플 및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에서는 빠르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현존 폴더블 폰 대부분 디스플레이에 주름이나 이음매가 노출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복잡한 힌지,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폰 폴드에서 화면 주름을 없앨 수 있다며 기대감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내세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의 호조로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1위지만 출하량 4,800만 대를 기록한 애플이 점유율 14%를 차지하며 맹추격 중이었기에 애플의 폴더블 폰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명 아이폰 폴드의 렌더링 3D 예상 이미지가 공개되자 오히려 세계는 삼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인 애플 인사이더가 그동안 나온 소문과 특허 문서, 또 올해 출시 예정인 노치를 없애고 홀펀치 디스플레이, 평평한 후면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규 아이폰 14 시리즈를 반영했는데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3 외형 등을 기반으로 폴더블 아이폰 렌더링을 제작해 아이폰 폴드로 명명한 예상 이미지는 애플이 폴더블 폰의 iOS를 어떻게 최적화해 넣을지 아직 드러난 정보는 없지만 기기를 접었을 때 두께는 현재 아이폰보다는 약간 더 두껍고 열었을 때 크기는 아이패드 미니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게임이나 채팅의 부동시 화면의 4분의 3이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모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쉽게도 핫한 반응을 이끌었던 갤럭시 Z 시리즈처럼 현 폴더블 폰 대부분이 화면을 열지 않고도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지만 애플은 이런 복잡한 폼팩터를 채택하지 않고 단순히 여닫히는 구조를 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주름이나 이음매가 노출되는 것과 달리 화면 주름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관심을 집중시킨 이 첫 폴더블 폰은 출시일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요. 당초에 2023년에서 2024년이라던 애플의 신제품은 유명한 애플 전문 분석가인 거밍치에 의하면 2024년까지 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결국 현재 폴더블 폰을 장만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결국 앞으로 2년을 계속 쓰던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잠시 이용해야 할 텐데요. 삼성이 하루 앞서 미국 앙코르 호텔 내 프라이빗 부스에서 공개한 안쪽으로 두 번 접히는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스 G 시제품을 본 외신들은 오히려 애플과 삼성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애플의 초조함을 자극했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예상 이미지가 공개된 가운데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삼성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폴더블 플렉스 S, 플렉스 G, 플렉스 슬라이더블, 플렉스 노트 AI 스피커 등을 선보이자 꿈의 기술 그 자체라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애플과 달리 바로 생산 돌입 가능한 시제품으로 우선 플렉스 S는 S자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안팎으로 접을 수 있는 멀티 폴더블 제품입니다. 접는 방식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AI 기기 등 다양한 기기로 변형 가능하며 두 번 접을 수 있어 휴대성도 좋은데요. 플렉스 G는 안쪽으로 두 번 G자 형태로 접을 수 있는 멀티 폴더블 제품으로 외부 충격이나 흠집 등 내구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플렉스 슬라이 더블은 기존 스마트폰 기기 형태에서 필요할 때 가로로 화면 확장이 가능한 제품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접은 상태에서는 13인치, 펼쳤을 때는 17.3인치로 확장되는 플렉스 노트, 원통 형태 스피커에서 넓은 화면의 플랫 디스플레이로 변형되는 AI 스피커는 과연 외계인 감금설이 있는 삼성다운 제품들이었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포켓나우는 애플이 올해 폴더블 폰을 출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폴더블 폰 흥행에 성공한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애플도 서둘러 폴더블 폰을 출시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아이폰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감성 마케팅으로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애플은 앱 등이라는 멸시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브랜드 충성도 92%인 매니악한 유저를 보유한 기업이죠. 그러나 포켓나우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아이폰을 지루해 보이게 만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당초 2024년 출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마저도 론칭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애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자 중국은 곧바로 삼성을 따라하기 바빴지만 모양일 뿐 기술력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뭉그적거렸는데요. 바로 충성도 높은 유저 덕분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 없는 애플이 2011년 8월 24일 팀 쿡을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쿡 CEO가 이끈 애플의 주가는 10년간 1022%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2019년 와이어드 편집장 출신이 쓴 팀 쿡에서 그를 애플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 천재로 묘사했는데요. 카리스마의 잡스와 달리 조용한 리더 쿡은 SCM 전문가 출신입니다. 쿡이 부사장으로 애플에 취임했던 1998년 애플은 IBM,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에 밀려 위기에 봉착한 상태로 잡스 체제하에 애플은 제품 혁신에 집중한 반면 제품의 공급과 판매, 재고 관리 등은 미흡했었는데요. 쿡은 재고는 악이다. 애플은 신선할 때 팔아야 하는 우유처럼 관리해야 한다. 라며 공급망을 정비했습니다. 전 세계 약 100곳에 달하는 주요 공급업체를 24개 회사로 축소하고 비품 창고를 줄이며 기기 생산 공정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시켰고 약 2년 만에 재고 물량을 30일에서 6일치로 줄이며 애플의 전 임원은 잡스가 제품 개발을 이끌었다면 쿡은 회사를 현금 더미로 만든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쿡이 이끄는 애플은 철저한 실리주의로 회사 운영의 이윤을 추구하지 제품 개발은 잡스 때처럼 혁신적이지 않다는 결론인데요. 과연 포켓나우의 애플에 대한 기술 개발 독촉이 이해가 가는 것이 애플은 현재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게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아 아이폰을 만들고 있지만 저가의 모델은 중국 BOE 패널을 사용하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합니다. BOE는 화웨이를 파멸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데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 기술 개발 없이 아직도 잘 나가는 아이폰의 충성도만으로 애플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출하량 4,800만 대는 화웨이가 사라진 중국 시장에서 먹혀든 덕분으로 과거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상당했지만 이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등의 영향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애플이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로 애플을 대체하기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스스로 핵심 올레드 부분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0%대 점유율임에도 세계에서 통해 1위가 된 것으로 특히 Z 플리스3는 품귀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혁신팀을 신설하며 중국 시장을 노리는 마당에 중국 없이도 삼성전자가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2년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올해보다 7.2% 늘어난 14억 9,200만 대로 예상했고 삼성전자는 전체의 약 14.78%인 2억 8,400만 대를 차지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며 애플은 2억 3천만 대를 예상 출하량으로 2022년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 시리즈의 5G 지원 단말을 새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이 완성도를 중시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4대3 비율의 17.3인치 패널을 적용한 IT용 폴더블 제품으로 접었을 때는 13인치 노트북의 휴대성이 극대화되고 펼쳤을 때는 모니터와 같은 대화면을 즐길 수 있는 삼성 플렉스 노트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U-타입 힌지 대신 2.3R의 덤벨 모양의 힌지를 적용해 디스플레이를 접었을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폴딩부 유격을 없앤 독자적인 다이아몬드 픽셀을 설명했습니다. 2013년 갤럭시 S4에 최초 적용된 이것은 인간 망막이 녹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에 착안해 녹색 소자의 수를 2배로 늘린 픽셀 구조로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화소를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새로운 배열 방식 덕분에 그래픽 선명도와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대각선이나 날카롭고 정교한 패턴을 표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소개한 여러 기반 기술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 중이었다고 밝히며 다만 새로운 폼 팩터는 제품 자체의 의미보다 완벽히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출시하는 게 목표라며 애플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세상을 놀래킬 진짜는 따로 연구 중이라는 것이죠. 주름이 없는 돌돌 말리는 방식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선보인 삼성이 SF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롤러블 폰 개발을 못할 리는 만무한데요. 어쨌든 업계 1위인 아이폰 핵심이 한국 제품이니 애플도 열심히 감성을 팔아 패널 값을 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